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살 되는 김영호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며 저는 늘 일만 했습니다. 책상 앞에서 숫자와 서류를 마주했고 시간에 쫓기며 살았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항상 바빴고 주말도 피로에 지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6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9월 회사에서 정구조 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사팀장이 저를 불렀을 때 저는 당연히 불안했어요. 수십 년을 다닌 회사인데 갑자기 쫓겨나가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는 순간 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억눌려 있던 숨이 비로소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직장을 나왔습니다. 빈 책상을 뒤로하고 퇴근길에 무심코 하늘을 봤어요. 평일 오후 3시인데 하늘이 이렇게 예쁜 줄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은 이 시간에 회의실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시간이다. 그럼 나머지 인생을 뭘로 채울까? 퇴직 후 저는 집 근처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짐들을 한번 치워볼 생각이었어요. 박스를 하나씩 열다 보니 과거의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 이삿짐까지.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있었어요. 그 순간 50년 전 기억이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공인이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25년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 옆에서 자주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무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끌과 망치가 만드는 소리, 톱질할 때 나는 신선한 나무향. 아버지의 손이 섬세하게 나무를 깎아내려 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일자리 얻어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회계학과에 입학했고 숫자의 세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창고에서 발견한 그 나무 조각에 손을 갖다 댔을 때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먼지 속에 있었는데도 그 나무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이 닿아 있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향기가 되살아났습니다. 나무향. 그리고 그 향기와 함께 어린 시절 제가 품었던 꿈도 함께 돌아왔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60살. 아직 늦지 않지 않을까? 아버지가 해주셨던 그 일을 한번 배워볼 수는 없을까? 이제는 내가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꼭 남은 인생까지 책상 앞에 앉아만 있을까? 다음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 나무로 다시 시작해보자. 그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60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게다가 목공이라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주인은 저이니까요. 이것이 제 제2의 인생이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동네 목공 학원을 찾아 첫 수업을 들었을 때 저는 스스로가 얼마나 약한지 깨달았어요. 톱질은 어렵고 망치는 무거웠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 만드는데도 반나절이 걸렸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술술 만들어내는 작품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제 손은 떨렸고 체력도 부족했습니다. 어깨는 아팠고 손가락 끝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과정이 즐거웠다는 거였습니다. 회계팀장 시절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어요. 수치가 맞아떨어질 때의 만족감도, 보고서가 완성될 때의 성취감도, 이 나무를 다루면서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나무는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갈라지고 방향을 틀면 결이 무너졌어요. 칼질을 잘못하면 몇 시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을 다루듯이요. 나무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무도 정성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세게 다루면 나무도 저항했고 살살 정성스럽게 다루면 나무도 순해졌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호 씨, 나이는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장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더 깊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도 그런 사람의 손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런 걸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지금이기에 이 시간이 더 값지다는 걸. 3개월 수업을 마친 날 저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가구라고 부를 수 있는 책장 하나를 만들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내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작품이다. 나무를 배우는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혼자서 첫 의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만들어 놓으신 의자들이 생각났거든요. 시골집 마루에 놓여 있던 그 투박한 의자들 말이에요. 나는 그 의자들 위에 앉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뵙곤 했습니다. 나도 한번 그런 의자를 만들어 보고 싶다. 며칠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나무를 재단하고 다리를 깎고 등받이를 붙이고 한 치 한 치 정성스럽게 만들어 나갔어요. 손가락은 벗겨지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완성된 첫 의자는 솔직하게 말하면 형편없었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아 삐걱거렸고 못이 삐뚤게 박혀 있었습니다. 페인트도 고르지 않게 칠해져 있었어요. 전문가가 본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앉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지난 60년 세월이 깎여 만들어진 첫 작품이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미안함이, 어린 시절 포기한 꿈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이 모두 그 의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위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만족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 30년을 일하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가족들에게 의자를 보였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영호, 이거 정말 너가 만들었어? 아이들도 그 의자에 앉아봤어요. 손자도 할아버지가 만든 의자에 올라앉아 자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목공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소중했습니다. 완벽보다 진심이 중요했어요. 돈보다 만족이 귀했습니다. 인생도 결국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의자, 책장, 테이블, 수납장 등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제 작업실이 점점 작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집 지하에 뒀던 작업대는 너무 좁았어요. 손자들도 자주 찾아와 함께 나무를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는 거실이 나무 먼지투성이가 되는 것도 투덜거렸고요. 차라리 제대로 된 공방을 열어볼까? 그건 도전이면서 또 다른 모험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모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어요. 60대 초반인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니 은행원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제 손으로 만든 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은행원이 웃으며 대출을 승인해 줬어요. 공간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세로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너무 비싼 곳, 너무 어두운 곳, 소음이 있는 곳들. 그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골목 안작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뭔가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다. 그렇게 저는 결정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벽에 못을 박고 나무를 세워두고 천장에 조명을 달았습니다. 창문 옆에는 아버지 사진을 붙였고 나무 향이 가득하도록 꾸몄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간판을 걸었습니다. 목공방. 그 이름을 쓰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공방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공방 문을 열었을 때 그건 마치 새 시대를 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젠 매일 아침 출근이 기다려집니다. 톱소리, 나무 냄새, 손끝의 감촉, 그 모든 게 제 일상이 되었어요. 이 공방 안에서는 시간도 나이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공방은 제 작업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영혼의 집이었습니다. 공방을 연 첫 주는 솔직하게 말하면 한산했습니다. 이 낡은 건물의 골목 안작은 공방을 누가 알겠습니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손님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서툰 손으로 재능 나눔 포스터를 만들어 동네에 붙였습니다. SNS에도 올렸고요. 하지만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보름, 그렇게 3주가 흘렀을 때입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어색한 표정으로 공방을 돌아다니다가 만들어둔 작은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벤치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저를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한두 개 제가 사가고 싶은데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돈보다는 누군가가 제 작품을 보며 웃어주는 것이 더 귀했습니다. 그날 이후 입소문이 났어요. 동네 카페 주인이 카페용 테이블을 주문했고 이웃 청년은 책장을 원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부모님은 아이방 침대를 맞춰달라고 했어요. 공방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할머니는 딸이 시집을 가면서 주고 싶은 식탁이 있다고 했고 젊은 부부는 신혼집 어디에 놓을 작은 책상이 필요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남편 손으로 만든 가구를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드는 건 단순한 가구가 아니구나. 누군가의 하루를 담는 이야기구나. 가구는 물질이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추억이 되고 시간이 되고 때론 사랑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모든 작품에 카드를 함께 넣기로 했습니다. 작은 카드에 제 이름과 제작 날짜 그리고 짧은 편지를 남겼어요. 이 가구가 당신의 집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목공인 김영호. 그러면 손님들은 그 카드를 만지고 다시 읽곤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늘 따뜻했어요. 하지만 모든 날이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습기에 휘어진 나무는 내 손을 벗어났고 잘못 깎은 의자는 균형이 맞지 않아 고칠 수 없었어요. 다시 사야 했던 재료들도 많았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수입보다 훨씬 적었어요. 어떤 달은 적자가 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좌절감에 작업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나이 좀 먹었다고 해서 다 그만두고 이런 걸 하고 있다니. 그런 생각들이 몰려왔어요. 아내는 걱정했고 아이들은 그냥 편하게 쉬세요.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늘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제가 작업대 옆에 앉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뤄야 한다. 실패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습기에 휜 나무도 다시 펴는 방법을 배웠고 잘못 깎은 부분을 복구하는 기술도 배웠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나는 더 나은 작품인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은 고객이 제 작업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 저는 당신의 가구를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겪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느껴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 시기에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나무에게 배운다. 삶도 결국은 깎이며 모양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성스러워야 한다. 그 일기를 다시 읽을 때마다 저는 힘을 얻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죠. 공방이 자리를 잡으면서 주문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였지만 이제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할 정도가 되었어요.
입소문이 나서 동네를 넘어 다른 지역 사람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부, 새로 집을 나온 청년, 자식들의 기억을 남기고 싶은 부모님, 공간을 꾸미고 싶은 사업가들, 다양한 사람들이 제 공방을 찾았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엔 돈을 위해 일했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 직급을 올리기 위해, 상여금을 받기 위해 항상 외부의 목표를 향해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행복을 위해 일합니다. 고객이 웃을 때 제 마음도 나무결처럼 따뜻하게 번집니다. 누군가가 제 작품을 들고 이거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껴요. 그 행복감은 어떤 월급보다도 큽니다. 가끔 젊은이들이 저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두렵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가구를 팔 수 있을까 걱정하지는 않으셨어요?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시 먹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지 않으면 그건 도전이 아니야. 두려움 속에서 한 발 내딛는 것이 진정한 도전이야. 그리고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자산이야. 내 나이만큼 내 손에는 정성이 담겨 있거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깨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오늘은 뭘 만들까?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설렙니다. 공방에 들어가 나무를 만지고 도구를 들고 한 치 한 치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제 인생입니다. 나무를 오래 만지다 보니 나는 나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립니다. 깊게, 그리고 조용히,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초를 다집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나무가 얼마나 높이 자라는지를 결정해요. 그 다음 나무는 가지를 냅니다. 사방으로 팔을 벌려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어요. 그 가지들 위에 봄엔 초록 잎이 나고 여름엔 푸른 숲을 이루고 가을엔 황금빛으로 반짝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는 세상을 채웁니다. 그 그림자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열매로 사람들을 먹이고 그 목재로 누군가의 집을 만들어주고 누군가의 추억을 담아줍니다. 그 모습이 꼭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먼저 우리는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원칙이든 어떤 사랑이든 어떤 꿈이든 우리는 우리만의 뿌리를 찾아야 해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높이 자라날 수 있는지가 결정되니까요. 그 다음은 가지를 펼칠 차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무언가를 나누고 우리의 손을 세상 밖으로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작을 수도 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채워야 합니다. 내 삶으로,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60년을 살아오며 저는 실수했습니다. 젊을 때는 너무 빨리 달려갔어요. 뿌리를 내릴 시간도 가지를 펼칠 여유도 없이 오직 앞으로만 달려갔습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직급이 몇 단계인지 그런 것들만 신경 썼어요. 하지만 빨리 가면 뭔가 놓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시간, 아이들의 성장, 아내의 말, 내 마음의 목소리. 많은 것들을 놓쳤어요. 이제 나는 알아요.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은 속도보다 깊이로 사는 시간이라는 걸. 한 가지를 제대로 파고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고 한순간을 제대로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올해 공방은 2년차 접어듭니다. 작년과 다르게 주문이 많아졌고 소비도 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것들입니다. 어제는 80세 할머니가 오셔서 제 의자에 앉아 내 손자가 이 의자에서 숙제를 한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는 한 신혼부부가 제 식탁을 가져가면서 이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며 우리의 추억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60세에 시작한 이 길이 내 마지막 길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알아요. 생각해보니 이미 시작은 했어요. 제 손에서 태어난 의자 위에 누군가 앉을 때마다, 제 테이블에서 누군가 밥을 먹을 때마다 그들의 삶 속에 내 흔적이 남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도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 공방으로 갑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나무들이 그 빛을 받으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나무에게 묻습니다. 다음엔 무엇을 만들까? 그러면 나무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너의 꿈을 계속 깎아 나가라. 나는 그 말에 미소 짓고 도구를 집어듭니다. 또 하루, 또 다른 작품이 탄생하기 위해.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펼치고 세상을 채우려는 한 사람의 이야기. 60세에 다시 피어나기로 한 이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2의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이다. 목공인 김영호.